안녕하세요. CPPG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CPPG 자격증 취득과정 T6 CPPG윈 트렌드 애드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전차수에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범위에 추가를 해서 과정을 만들었고요. 사실 어려운 부분보다 CPPG는 이런 지식을 나왔다는 것을 알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학습에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꾸준히 이제 볼 예정이고요. 계속 T6 트렌드 애드온 과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T6 같은 경우는 사실 T1부터 T5 일반적인 과정에 이제 범위가 추가된 부분. 범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온 CPPG 가이드에 있는 부분 외에 CPO 포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커버리지가 이제 10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새로운 부분에 또 트렌드 학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T2, T3, T4, T5 순서고요. 여기에 있는 강의가 전체는 아닙니다. 트렌드 강의만 해당이 돼서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은 T2에 원래 이제 본 교재 뿐만 아니라 이 T2에 있는 부분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T2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이 부분에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 국내 대리인 지정, 손해배상 책임, 공공기관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가명, 익명 처리 기술 종류 이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대리인 지정입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이 치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광고에 관련된 부분, 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이런 부분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국내 대리인이라는 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겠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서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1번, 2번 삭제되어 있고, 이제 3번에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도 공개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 1항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32조에 이제 5였고요. 그리고 19조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여기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법률이 아니라 사실 시행령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주관기관이죠. 관계물품,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대리인 매출액 1조,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이죠. 39조에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제 배상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 이제 보상, 배상 둘 다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어긴 거, 보상은 법을 어기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도난, 유출, 위조 이런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배상액을 정할 때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과징금,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재산 상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후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이제 3배로 산정을 합니다.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사실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당이익 환수, 여기, 개념이고요. 법적 손해배상은, 그거에 비하면은 좀 경미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같죠. 그리고 청구가 있는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 주체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 1항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징벌적과 이제 법정 이거 두 개 차이를 꼭 알아두시고요. 이 금액 손해액 3배 3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고의, 중대한 과실, 고의, 과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어요. 민법상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이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든 정보 주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손해 발생 3년. 불법 행위는 조금 더 심각하죠. 10년. 3년, 10년. 그래서 뭐 손삼, 불십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침해행위가 존재하고 위법할 것,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 능력이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입니다. 이런 것들도 4개를 잘 알아두시면 이 시험 같은 데서 하나를 변경하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관 민감정보 처리입니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제 공공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이제 민감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조항도 있죠. 형 관련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 범죄 경력 자료, 수사 경력 자료, 전과 기록 이렇게 있는데요. 범죄 경력 자료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 감호,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처분,
수사 경력 자료에는 수사 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 경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전과 기록은 수형인 면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 경력 자료 이렇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은 뎁스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도 6회 이상 냈기 때문에 그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민감정보로 보지 않는 것, 그러면은 이런 자료들이겠죠. 그리고 경찰에서 민감정보로 보지 않는 경우, 수사 경력 자료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범죄 경력 조회, 수사 경력 조회, 회보의 제한 이런데 이제 해당 이 용어가 아니라 해당하는 그 경우와 공공기관 이렇게 있죠. 범죄 수사 재판 필요한 경우 이거는 다 되는 건 아니죠. 민간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이고요. 그리고 형의 집행,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집행 이런 거는 법무부, 보호 감호, 치료 감호, 보호 관찰 등 보호 처분 또는 보호 관찰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수사 자료표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제 외국 입국, 체류 허가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은 이 위에는 한 이 부분 정도가 중요하면 이거는 이제 좀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의 영에 근거하여 신원 조사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외국인 귀화, 국적 회보, 체류 허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각국 사관생도 입학, 장교, 준사관 이런 것들은 사관학교. 이건 좀 덜 중요하겠네요. 병역 의무, 부가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병무청.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 허가, 서훈 이런 것들, 국가보훈처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 경력 조회, 수사 경력 조회, 회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민감정보 처리가 최근 제가 2회 시험을 봤는데 모두 한 번씩 나왔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민감정보 관련 Q&A도 한번 보시면 모든 정보 제공에 영장주의를 적용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 제공 조항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장은 보통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데 발급을 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발급을 하는 건데요. 청구인 측 단순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그보다 더욱 직접되어 광범위하고 전산처리가 용이한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영장주의와 적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밀한 문제사항입니다. 집적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Q&A 이게 하나의 지식보다 그냥 이 배경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데 특히 이런 과세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다 꼭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고요. 민감정보 제공 문제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권, 생명권 침해가 있을 수 있겠고 만약 성생활과 관련된 병이거나 정신질환, 질병일 경우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의자가 자주 다니는 병원의 위치라든지 병명,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 수사에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피의자가 잠적하는 경우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알면 그 경로에 따라 잠복 근무하여 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포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심장 혹은 정신질환 등의 경우 체포 시 놀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청구인 측은 무분별하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 정보 제공을 거절하고 거절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찰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살펴봤을 때 2015년 기준 약 94만 건의 요청 중 24만 건을 거절했고, 사건이 워낙 다양하여 분류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침 위반, 관련 서류 미비 등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특히 범죄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이제 헌법재판소는 2018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공 사건에서 서울 용산 경찰서장이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약 2년, 3년에 걸친 장기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받는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아무리 이제 경찰 같은 경우 이제 노동조합 청구인 검거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꼭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2019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이 결정 이후로도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하는 개인 의료 정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헌재 결정 이후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등급 등의 경우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도록 지침과 관행을 개선하였다고 설명하지만 영장 통계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요양기관 번호와 전화번호는 제한 없이 제공되고 있어 정보 주체의 건강 상태에 대한 민감정보 노출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범죄 경력 정보뿐만 아니라 이 건강 보험 관련 요양급여 내역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